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고대로 서울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대형 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에 동참하면서 의료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의사들은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는 등 비상진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재형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 13명의 공천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개파 간 갈등을 겪는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당 잔류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어젯밤 경기 이천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됐던 대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병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대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1시간 전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병원 앞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전공의는 740명으로 빅5 병원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고 병원 내에서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도 절반에 달합니다.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오늘 수술과 입원, 외래 진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 7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소아과를 찾는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아 영상 초음파를 볼 경우에 제 시간에 봤었었는데 오늘은 의료진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4, 50분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0에서 220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어제 전체 수술의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말고 지방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있습니까? 네, 지방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 이탈이 사실상 본격화할 전망이라 중증 환자 위주로의 의료 대책이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동아대 병원은 급한 수술은 미리 당겨서 했고 급하지 않은 수술의 경우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대병원 등 4개 공공병원에 대해 진료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대병원과 대전 성모병원 등 지방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공의들뿐 아니라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지난 15일과 16일에 잇따라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 가운데 실제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의대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원광대 의대는 지난 18일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여 재학생 550여 명 가운데 30%가량인 160여 명이 휴학계를 냈다가 지도교수 설득으로 하루 만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동맹휴학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각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병원 앞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경찰은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 대상은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실제 면허 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는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 정지 15일이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 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입니다. 경찰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의사 집단행동 고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주동 인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 개시 명령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할 때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병원당 20여 명의 경력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해 97개의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12개의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응급 환자 진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이 시작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뭔지,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안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예고했던 대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의사들도 이 정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정부와의 생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정부는 미래 의사 수요를 감안을 해서 2,000명 증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의사단체는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하였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주장하는 이 숫자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 말고 처우 개선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정원 확대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이 근본 대책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필수 의료 수가 인상입니다. 이 정부는 10조 원을 투입해서 수가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의사들은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공연불이 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한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책도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이런 의료 어떤 갈등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 행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2000년에 의학 분업 사태가 처음이었는데요. 예. 이 당시 총 5차례 파업을 벌였는데 개원의와 전공의의 참여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정부에 고발까지 당했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원격 의료 추진, 그리고 2020년에는 이번 집단 행동과 유사한 의대 증원 추진이 배경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사태가 좀 어떻게 봉합이 됐었죠? 그때는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을 했었죠. 네. 이 당시 문재인 정부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까지 나섰는데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 역할이 막중해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는 꺾이고 말았고요. 결국은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비슷하게 정부가 대처를 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래도 단체 사직의 싸늘한 여론이겠죠. 이 의사 쪽에서는 여러 명분 찾기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은 당장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의사 측이 의대 증원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정부와 협상에 돌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양측이 처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TV 공개 토론을 벌이는데 입장차 좁히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안병수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경기 이천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차가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근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 1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동이 전소되고 2동이 일부 소실되고요. 소방당국은 잔불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럭의 앞범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엔 동승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통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구급차에 가신 분은 없고요. 문제 아닙니다. 어제 오후엔 부산 서구 공동어 시장 앞바다에 60대 선원이 발을 헛디뎌 빠졌습니다. 남성은 저체온증과 팔통증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부둣가나 방파제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리의 사망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발리의 죽음을 자신의 재판과 연결하면서 미국은 실패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나발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 제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공화당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재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브뤼셀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 추가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발리 사망 72시간 만에 첫 언급에서 나발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나에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을 자신의 재판과 연결한 것으로 조작된 선거와 불공정한 판결로 미국은 실패하고 파괴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나발리 탄압을 바이든과 트럼프의 관계로 빗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발리 사망과 관련한 의혹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최대 정적인 나발리의 사망과 80%에 육박하는 러시아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5번째 대통령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서방의 반발 등으로 국제사회 입지는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물 에펠탑의 내부 관광이 하루 동안 중단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남기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에펠탑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유였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찾는 프랑스 파리의 명물 에펠탑 앞에 게시판이 걸렸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에펠탑이 폐쇄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가 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파업해 문을 닫은 겁니다. 에펠탑은 2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폐쇄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남기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Our children to visit the exactly same place to show to our kids, and you cannot make it today. So yes, say we come just for 3 days, and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up. 노조는 단기간 방문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에펠탑은 현재 납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7년마다 재도장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리 올림픽 기간에도 파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개파 간 갈등을 겪는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힙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통합 합의를 철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이 오늘 진행됩니다. 안 검사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설 연휴에 빈집을 턴 40대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범 6년 전에 자신을 잡은 형사에게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이 절도범은 다시 만난 형사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남성이 한밤에 주택가를 걸어갑니다. 마주오는 행인을 지나쳐 빠져나갑니다. 지난 설 연휴 빈집을 턴 절도범 A씨입니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돼지저금통 등 12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직접 잡은 범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비교적 인상 차이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제가 6년 전에 검거했던 피해자랑 동일인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했는데 범행 수법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형사에게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절도범 동선을 쫓아 잠복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순간 절도범도 형사를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도 저를 알아보고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라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딘가에 제 발로 멀쩡히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땐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면 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해 다리가 부러진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구치소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입소한 김모 씨는 일주일 만에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보호실로 끌고 간 뒤였습니다. 바로 팔 잡고 업어치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떨어지면서 이게 고관절이 부러진 거거든요. 이게 몇 대 맞았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 씨는 보호실에서 꼬박 사흘을 보낸 뒤에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없던 걸 해줄 테니까
나 빨리 내보내주라고 제가 막 소리쳤죠. 너 없던 걸로 할 거지 해서 알았다고 빨리 병원이나 가자고. 당시 같은 방을 썼던 한 재소자는 김 씨가 걷기는커녕 기어다니기도 어려웠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른쪽 대퇴부부터 심한 피멍이 막 들어있고 잘 뛰지도 못했습니다. 멀쩡하게 나갔다가 3일 후에 그렇게 돼서 이제. 구치소 측은 김 씨의 골절이 최소 수개월 전에 생긴 거라며 오래된 외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입소 당시 진료 기록에는 다리 골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골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 골절이 아닙니다. 절대. MRI에서 이 정도로 보일 정도면요. 지난해 2월 출소한 김 씨는 교도관 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이 근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을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씨가 보호실로 끌려간 2022년 6월 27일 밤 11시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계장이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이 보안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씨의 부상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뒤늦게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구치소 입소 전에 수감자가 다친 걸로 판단했던 건데요. 폭행을 가한 걸로 의심되는 교도관이 당시 근무 중이었는데 근무가 아니었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고소인 김 씨가 2022년 7월 1일 외래진료에서 찍은 CT 사진입니다. 뼈의 선이 매끄럽게 떨어진 반대쪽과 달리 오른쪽 대퇴골은 군데군데 끊겨 있습니다. 교차 검증을 위해 만나본 정형외과 전문의는 엑스레이만 봐도 심각한 골절이란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가다가 끊겨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뼈 조각이 됐는데 부러지면서 안으로 쳐 박힌 거죠. 이거는 정형외과 전공의한테 보여줘도 골절이라고. 이 정도의 골절이라면 김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더라도 독방에 갈 정도의 난동을 부리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셨으면은 걷지 못했죠. 정말 잘해봐야 휠체어고 계속 누워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 사진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절이란 점은 진료 기록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김 씨의 부상이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폭행 피의자인 교도관이 사건 당시 구치소 내에서 상황대기 근무 중이었던 걸 확인하고도 김 씨에게는 근무가 아니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이미 삭제됐고 누가 언제 어디서 폭행했는지 진술이 불분명했다는 게 진짜 이유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치소 재소자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이른바 동정 시찰에 김 씨 관련 기록이 전무한 것도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제 말대로 그 안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부상보고나 동정보고를 안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재수사를 통해서 폭행과 부실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과 구치소 양측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간판을 들고 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벌인 일인데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남성 일대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취객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철제 입간판을 들더니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들고 있던 입간판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뒷유리를 그대로 내리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와 횡설수설하기까지 합니다. 유리가 박살났지만 분이 안 풀렸는지 다른 간판을 구해와 또 내려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차 2대를 부순 50대 남성을 특수죄물 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좀 술 냄새가 나고 주치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성과 피해 차량 주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취객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법 주차하시면 안 되죠 막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바탕 했었다고 걔라고.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영화 원카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영화 파묘가 개봉을 앞두고 전체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예매율 39.7%를 차지했습니다.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이 출연하는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오컬트 영화로 지난 16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후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장재영 감독이 직접 글로벌 영화 팬들과 만나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을 뜨겁게 달고 화제가 됐는데요. 쟁쟁한 영화들을 꺾고 흥행 스코어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골프 전설 박세리 씨가 다음 달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를 앞두고 당찬 포부를 전했습니다. 박세리 씨는 어제 LPGA 투어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대회 설명회를 통해 대회를 이끄는 호스트로서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대회로 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역사에 남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PGA 투어 대회에 선수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히 한국 선수의 이름이 대회 명칭에 들어간 건 올해 박세리 챔피언십이 최초입니다. 총 상금 200만 달러 규모의 박세리 챔피언십에는 김효주, 전인지, 신지혜, 넬리코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걸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정해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푸바오가 3월 3일까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4일부터는 비공개 상태로 검역 준비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팬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푸바오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판다월드 운영 시간 내내 입장객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떠나는 푸바오를 위한 응원 메시지 이벤트도 시작되는데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푸바오도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옮겨집니다. 중국에서의 새로운 생활도 모두가 쭉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31개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의원 등 13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과 김인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권용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단수 공천자 가운데 최재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서울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의원 등 13명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곳엔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와 사무총장 출신으로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울산시장 출신 박맹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각각 경선을 치릅니다. 성남 분당을에선 김민수 당 대변인과 친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간의 양자 경선이 성사됐습니다. 재배치가 언급됐던 서울 중성동을에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대통령실이나 장관 출신도 예외 없이 경선을 붙이며 시스템 공천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제적으로 이의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경우에 이로써 국민의힘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40%가 넘는 103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강남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수도권 험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을 지역구 공천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지역의 험지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당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당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두 사람을 재배치한다는 것까진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어려운 지역에서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두 분이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두 사람을 험지에 배치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영남권 후보들의 재배치도 관심사입니다. 영남권은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 14명의 공천 여부 발표가 여전히 보류된 상황입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한 군데 막 몰려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남권 후보 재배치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의 시스템 공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어서 야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데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시작되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1차 경선 지역구에 대한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3곳과 인천 2곳 등 수도권 8곳을 포함해 전국 23개 지역구 대상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2차례 회의를 열고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미뤄뒀던 하위 20%에 대한 통보도 시작됐습니다. 정체불명의 하위 20% 명단이 도는 등 공정한 공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됐습니다. 당이 갈등과 분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당 지도부는 불안감 잠재우기 나섰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밀실공천 논란에 이의를 제기한 현역 중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도 알려져 사실상 밀실공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민주당에선 앞서 보신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사선 중진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모멸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어제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몇 시간 만에 결정한 겁니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자신에 대한 하위 20% 평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인사가 평가위원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량 정성평가 점수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간에는 정성평가를 제로에서부터 100점까지 하니까 그때 현역 의원 평가단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명이 그냥 하위로 넣는다 이런 얘기 있어도. 다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하위 20% 평가 절차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가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제3지대 통합을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한 개혁신당이 출범 10일 만에 분당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건 불과 세 번째인데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이번 총선 지휘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서 사당화라고 반발한 겁니다. 선거 정책 결정을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전권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새로운 미래 측은 합당 협상 당시 이낙연 공동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반발 끝에 표결에 불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안건은 나머지 최고위 4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당내 5개 세력 가운데 4개가 동의했는데 어떻게 사당화냐고 반박하면서도 분당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 있는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큰 역할을 좀 맡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내걸고 출범한 지 10일 만에 개파 간 감정 싸움이 빚어지면서 공천 국면에 접어들며 내용은 더 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죠. 총기 소지가 만연한 미국이고 총소리를 자주 듣는 직업적 특성 때문일까요? 여기 도토리를 보고 놀란 가슴, 총으로 대응을 해버린 경찰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촬영된 경찰 바디캠. 순찰차를 향해 걸어가던 경찰이 갑자기 고함을 치더니 뒤를 향해 총을 쏩니다. 신고자를 조사하던 경찰관도 놀라서 총을 뽑아 달려가 도와줍니다. 알고 보니 도토리가 차 위로 떨어졌는데 총소리로 착각해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We're actually going to use this particular case as training for the rest of our staff as a potential thing that we need to watch out for to make sure that we never put someone's life in jeopardy again. 다행히 뒤에 있던 차량에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위험했던 만큼 이 경찰관은 한 달 뒤 사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기후변화로 많은 동식물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붉은 물결을 만들며 이동을 시작했어야 할 홍게가 그러한데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양에 자리한 호주 크리스마스 섬. 사방이 붉은색 홍게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로 뽑히는 홍게의 대이동 모습인데요. 산란을 위해 평소 서식하던 숲을 떠나 일제히 바다로 이동하는 건데 보통의 이동 시기보다는 2달이나 지연됐다고요. Dry period continued into January this year, so for the first time that we've recorded, the crabs have spawned in February, albeit in lower numbers.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가 이제는 홍게의 산란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상 최대 축제로 불리는 브라질 카니발 축제. 춤을 추며 한껏 즐기는 모습의 축제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열리는 축제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카니발, 코스튬 다이빙, 거리 파티가 진행되죠. 다이빙을 하는 것은 브라질의 100년 전통 행사라고 하네요. 다만 화려한 축제 뒤 이면도 봐야 하는데요. 해변이 오염되고 도난 범죄가 극성이라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전통을 잊고 축제를 진심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 환경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주춤하나 싶었는데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수천만 원씩 뛰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라는데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까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11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2달 전부터 전세 계약이 늘더니 지금은 수요자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1000세대 이상의 역세권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매물은 그 25평형의 전세 매물은 딱 하나밖에 없고. 매물이 씨가 마르자 호가는 3주 만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동 24평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달 만에 수천만 원 뛰었습니다. 방 2개짜리 뭐 싸게는 2억 3천도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 뭐 한 싸게는 2억 7천에서 3억 선 정도 돼요. 학군 수요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린 가운데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로 이동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의 물건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전월세 물건은 5만 2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11,000여 가구. 그나마 7천 가구 이상이 동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희소성이 커진 신축을 비롯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학군, 직주 근접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가는 내리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셋가율이 80%를 넘어 깡통 전세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범죄도 줄면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임시운행 시 앞유리에 붙여야 했던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70대 이상 취업자는 15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늘었는데요.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는 농업, 어업, 임업으로 30%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건 중 1건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4.5%가 월세 100만 원을 넘었는데 2022년보다 2.8%포인트 늘었고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월세를 내는 비중도 11.2%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높은 월세 거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2024 도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맹활약한 황선우와 김우민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한국 수영 황금 세대의 주축인 둘은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도 세계 정상에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김우민과 황선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취재진 앞에 금메달을 들어 보입니다. 박태환 이후 번번이 좌절했던 한국 수영이 13년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따낸 값진 메달입니다. 은메달과 동메달밖에 없어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는데 이번 도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 세 짝을 다 맞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공강판에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 장내 아나운서께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1등 했구나. 여기에 단체전인 개영에서 중국에 불과 0.1초 차이로 사상 첫 은메달을 따낸 대표팀은 가히 황금세대로 불릴만 합니다. 황금세대 탄생의 비결은 바로 맞춤형 지옥훈련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난 대표팀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지옥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60km를 헤엄치는 극한의 체력 훈련을 통해 강화시킨 지구력이 이번 대회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밑거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 메달 사냥입니다. 제 개인 종목인 자영 200m에서 포디움과 또 이제 개양 800m에서 우리 멤버들과 같이 합치면서 또 포디움 단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제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박태환 이후 16년 동안 끊긴 올림픽 금맥을 황금세대가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굵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5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3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최고 30에서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도, 전주는 4.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8도, 전주는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떨어져 주 후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